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의 스캔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중공,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스캔들의 범위가 유라시아에 걸쳐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 헌터 바이든의 수상한 행적들이 미국에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포스트지는 조 바이든이 무심코 성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 에스코트 서비스와 관련된 헌터에게 돈을 대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의 화대를 내준 셈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워싱턴 이글제미너를 인용해 바이든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52세 아들이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을 돕기 위해 $10만 송금했다고 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온라인에서 DC Russian Escort를 검색하고 우버 GF이란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스턴에서 매춘녀들을 찾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헌터가 델라웨어 컴퓨터 수리점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랩탑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헌터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매춘녀들에게 $3만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랩탑의 기록에 따르면 이 매춘녀들은 러시아에 기반한 이메일 주소와 함께 우버 GF이라는 독점 모델 에이전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나온 보고서에 따라 뉴욕 포스트는 헌터의 우크라이나와 중공 비즈니스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해외 비즈니스와 관련된 세금 사기 가능성에 대해 연방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의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 에릭 슈워린에게 바이든과 연관됐을 수도 있는 자료를 넘겨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자신이 헌터의 어떤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슈워린이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백악관과 기타 공식 장소를 27번이나 방문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최초로 공개한 랩탑에 포함된 셀폰 백업 메시지에 조 바이든이 헌터에게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매춘녀에게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는 표시가 아직은 없습니다. 때문에 핵심은 바이든이 화대로 쓰일 것을 알면서 돈을 대줬느냐의 여부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바이든 부자의 중공 커넥션에 대해서도 새로 발견된 사실들을 보도했습니다. 2018년 말 조 바이든은 경제 범죄로 기소된 중공의 에너지 재벌 예재민과 헌터가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뉴욕타임즈 기사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비즈니스 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잡아떼었는데 조 바이든과 헌터의 전화 보이스메일이 이번에 공개된 겁니다. 조 바이든은 종이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실리기 전 인터넷판을 보고 괜찮다고 여겨 아들 헌터 바이든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싶으니 콜백을 해달라는 보이스메일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은 아들의 차이나 커넥션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문에 반영돼 흡족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바이든은 아들에게 네가 클리어한 것 같다. 기회가 되면 전화를 달라.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바이든은 2019년 선거 운동을 할 때 줄곧 아들의 해외 비즈니스는 잘 모른다고 잡아댔고 그의 공보 담당인 젠 사키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이 같은 거짓말이 드러나자 공화당 하원 의원 앨리스 스테파닉 같은 이는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일가 범죄 증거의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공화당이 하원을 되찾으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할 권한을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터가 거래한 중공 측 사업 파트너 예재명은 화신에너지공사의 총재로 포브스 40대 부자 리스트에서 2위에 올랐던 거부였습니다. 예재명은 전 세계를 상대로 에너지 사업을 벌이다가 부패 혐의로 체포돼 실종된 인사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2020년 10월 화신에너지공사의 지분이
바이든 일가 누군가에게 분배됐을 수도 있다는 헌터의 비즈니스 파트너 토니 보블린스크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지분 10%가 빅가이로 표현된 이의 몫으로 헌터에게 배분되는데 빅가이가 바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헌터의 재판에서도 대배심 증인이 대중공 거래에서 빅가이가 누군지 캐묻기도 했습니다. 토니 보블린스키는 빅가이가 누군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자 간의 비즈니스를 논의한 바 없다는 얘기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신에너지공사 CEO 예재명의 측근인 허즈핑, 패트릭 호도 뉴욕타임즈 보도에서 거론됐습니다. 이란이 석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뉴욕에서 아프리카 고위층에게 뇌물을 주다 체포된 허즈핑은 조 바이든의 형제 제임스 바이든에게 전화를 건 적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바이든은 허즈핑이 사실 자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카인 헌터 바이든인 것으로 생각하고 헌터의 연락처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의사를 하다가 홍콩의 정치인으로 변모해 1대1로에 뛰어들었던 허즈핑은 타이완 출신 여배우 후후이종의 남편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공유해준 세자르 차륜형 155mm 자주포가 파괴되거나 러시아에 노획되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받은 세자르 자주포는 모두 14문으로 이 가운데 3대는 쿠라코보에서 열차로 운반하던 도중 공습으로 파괴됐습니다. 한 대는 오데사 지역 쿠반스키 섬에서 파괴됐고 2대는 우크라이나군이 12만 달러씩을 받고 러시아에 팔아넘겼습니다. 러시아 전차 생산 공장 우랄바건 자보드에서 이를 해체해 연구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군부에서는 마크롱 정부가 미친 짓을 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모로코와 계약해 인도하기로 한 물량이고 일부는 현역에 배치됐던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이 물량을 줘버리는 바람에 프랑스 육군 전력에 공백만 생겼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세자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스트랄 휴대용 대공미사일 역시 국경의 전투부대에서 뺀 물량입니다. 지원해봐야 쓰지도 못할 무기를 낭비하고 프랑스 장비의 기밀만 러시아에 넘어갔다고 군부가 불만입니다. 리시찬스크에서 패퇴해 달아나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절대 패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게로이치스카야 에바쿠아치아, 히로익 이베큐에이션, 영웅적인 철수라고 부릅니다. 아마 쫓겨 달아나면서 우라를 외치는 모양이지 철저하게 용어 기만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조프스탈에서 항복하는 것조차 철수라는 거짓말로 포장하는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보급도 떨어져 굶주리고 있습니다. 대전차 무기를 빵과 바꿔 먹을 정도입니다. 빵과 바꿀 대전차 무기가 있으면 좀 버티고 그렇지 않으면 단체로 항복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무기는 가지고 있어봐야 쓸 일이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차를 거의 동원하지 않고 포병이나 정밀 유도 미사일로 원거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빵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면이 너무